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6장의 내용 중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성점 잔류전압이고요. 두 번째는 통신선 유도장애, 세 번째는 안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중성점 잔류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성점 잔류전압. 이 중성점 잔류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Y결선, 계통이 Y결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고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중성점 잔류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이 중성점의 전위를 우리는 중성점 잔류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성점 잔류전압이 존재하는 것은 원래는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이 아닌 이유는 A상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A, B상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B, C상과 중성선의 대지와의 정전 용량 CC가 있을 때 요 CA, CB, CC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성점 잔류 전압이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0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중성점과 대지 간에 임피던스가 존재하겠죠. 왜? 전선의 저항이 0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 중성점과 대지 간에는 아주 미소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전류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합니다. 유도장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접지 방식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직렬, 공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이 중성점 잔류 전압은 그 값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중성점 잔류 전압 EN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얘는 A상이니까 IA라고 보고요. 여기는 B상이니까 IB, 여기는 C상이니까 IC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IA, IB, IC에 전류가 다 이곳에서 모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뭐가 되겠어요? 0 되겠죠. 식으로 한번 세워보게 되면 IA 더하기 IB 더하기 IC 이퀄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요 점의 전위는 우리 뭐라고 쓸까요? EA죠, 그죠? EA. A상이니까. 근데 중성점 잔류 전압이 있으니까 더하기 E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EB 더하기 EN 여기는 EC 더하기 EN 만큼의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C에 흐르는 전류 IC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메가 C E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I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오메가 CA EA 더하기 E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더하기 IB는 오메가 C B EB 플러스 E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IC는 오메가 C, C에 EC 더하기 EN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뭐라고요? 0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똑같이 오메가가 똑같네요. 그죠? 오메가에 CAEA 이렇게 CAEA
그렇죠? CA, EA 더하기 CA, E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거 CB, EB 더하기 CB, EB 더하기 CB, EN 이렇게 되겠다. 세 번째 거 더하기 CC, EC 더하기 CC, EN 이퀄 0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0이니까 어차피 0이니까 얘를 이렇게 날려도 되겠죠. 오메가의 값을. 어차피 0이니까. 오메가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요 값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 먼저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으면 CA 더하기 CB 더하기 CC에 EN 되고요. 더하기 CA, CB, CC.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얘를 EA를 E라고 하면 이 B는 얘보다 위상이 A의 제곱만큼이잖아요. A의 제곱 E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A, E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적어보면 이렇게 2만 남겨놓고 CA 더하기 A의 제곱 CB 더하기 AC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퀄 0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뭐에 관해서? EN에 관해서 적어보게 되면 EN은 CA, CB, CC는 이제 마이너스 CA 더하기 CB 더하기 CC의 위에는 CA 더하기 A의 제곱 CB 더하기 ACC의 E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중성점 잔류전압의 절대값이 알고 싶다 이거예요. 절대값은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요 A의 제곱이 뭐죠? A의 제곱?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 J의 그죠? A는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은 어떠한 값 A 플러스 J, B의 형태의 복소수가 될 거라고 얘가 CA 더하기 A의 제곱 CB 플러스 ACC라는 건 어떠한 A 플러스 J, B의 복소수가 될 거라고요. 복소수. 그럼 얘의 절대값은 뭐예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러한 형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을 구해보면 자 분모에는 CA 더하기 CB 더하기 CC가 되고요. 얘에 의한 절대값이 얼마가 되냐면 루트가 들어가요. 루트 정리를 해보면 CA 마이너스 CB 플러스 CB 마이너스 CC 플러스 CC에 CC 마이너스 CA가 되더라. 곱하기는 이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중성점 잔류전압의 크기이다 이거야. 크기이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성점 전압, 잔류전압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면 될까요? 여기 식 보면 0, 분자가 0 되면 돼요. 보니까 얘랑 같으면 0, CB랑 CC랑 같으면 0, CC랑 CA랑 같으면 0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CA CB CC가 0이 되면, 즉 같으면 0이 아니라 CA, CB, CC가 같으면 중성점 잔류 전압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중성점 잔류 전압에 대한 공식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통신선 유도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두 번째는 통신선 유도 장애. 통신선 유도 장애. 자, 이 통신선 유도 장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력선과 통신선이 가까이에 있을 때, 서로 있을 때 그 통신선에, 즉 전력선에 의해서 통신선에 전압이나 전류가 유도돼서 어떤 통신에 장애를 주는 것을 우리는 통신선 유도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력선이 있고요. 여기에 통신선이 있다라고 보면 이 전력선과 이 통신선이 근접해 있을 때 이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이 전류가 있으면 이 전류에 의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장. 자속 파이에 의해서 얘가 전압이 유도가 돼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유도 장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유도 장애. 그리고 대지와 통신선과 대지 간에는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 CS가 존재하고요. 전력선과 통신선 간에는 바로 선간 정전 용량 CM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력선에는 분명히 대지 전압 E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고, 요 선간 정전 용량과 이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해서 여기에는 전압 ES라고 하는 또 전압이 유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 유도 장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전 유도 장애와 이 전자 유도 장애는 뭐에 의해서 되느냐라고 봤더니, 전자 유도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와 그리고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 그 전류 중에서도 영상 전류에 의해서 이 통신선에 전자 유도 장애를 일으키고요. 정전 유도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과 상호 정전 용량과 전력선의 전압에 의해 생깁니다. 그 전압 중에서도 영상 전압에 의해서 정전 유도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정전 유도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전 유도 장애. 정전 유도 장애. 이 정전 유도 장애에서 왜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예요? 정전 유도 전압 ES가 이 통신선에 유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압이죠. 이것에 의해서 통신선에 방해를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정전 유도 전압입니다. 유도 전압.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전 유도 장애 중에 첫 번째가 정전 유도 전압.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자 이거예요. ES. 그러면 이 정전 유도 전압은 단상이랑 삼상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단상에서의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전력선이 있고 여기에는
통신선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전력선, 얘는 통신선. 그럼 통신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S다라고 하고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선간 정전 용량 CM이다라고 보고 전력선의 대지 전압을 E다라고 하면 이 회로는 마치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CM과 CS가 어떻게 직렬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E, 요 점과 요 점은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전압 E를 가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요 CS에 걸리는 요 전압이 바로 정전 유도 전압 ES가 됩니다. 그럼 단상에서 ES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C가 직렬 연결된 거에서 CS에 걸리는 전압은 더한 것분의 CM 플러스 CS분의 반대쪽 거 CM이 되겠죠.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상에서 뭐란 얘기입니까? 정전 유도 전압이다 이거죠. 뭐와 관계가 돼 있어요? 상호 정전 용량, 즉 선간 정전 용량과 전압에 의해서 유도 전압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두 번째는 3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3상에서는 A상, B상, C상이 있죠. 자, 여기에 통신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A상, 그리고 여기는 B상, 여기는 C상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A상과 통신선 간의 정전 용량 CA, B상과 통신선 간의 정전 용량 CB, C상과 통신선 간의 정전 용량 C라고 보고 통신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을 CS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력선의 전압은 EA, 여기는 EB, 여기는 E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IA, IB, IC가 흐를 것이고 이 대지로 IS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럼 이때 통신선에는 이 점에는 ES라고 하는 대지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전압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를 IA, 얘를 IB, 얘를 IC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 ES를 한번 유도해보자 이런 얘기죠. 유도해보자. 보시게 되면 식을 보면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I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IS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식을 더 보면 IA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 A의 전압이죠. 오메가 C E. 전압이 뭐예요? 여기는 EA고 여기는 ES. 두 개 간의 전이차는 EA 마이너스 ES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더하기 IB는 오메가 CB에 EB 빼기 ES가 될 것이고요. IC는 오메가 CC에 EC 마이너스 ES가 될 것이고요. IS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S네. 오메가 CS에 ES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양 옆에 보면 똑같이 오메가 없애볼게요. 그럼 좌항에는 자 CA, EA, CB, EB, CC, EC 적어보겠습니다. CA, EA 더하기 CB, EB 더하기 CC, EC가 돼요. 는 얘네들 다 넘겨볼게요.
CAES, CBES, CCES, 그죠? CS. 그럼 얘는 CA 더하기 CB 더하기 CC 더하기 CS의 ES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ES예요. 그럼 여기서 EA라고 하는 걸 우리가 E라고 한다면 EB는 A의 제곱 E가 될 것이고 EC는 A, E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ES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ES는 CA 더하기 CB 더하기 C 더하기 CS분의 CA 플러스 여기는 A의 제곱 CB ACC 그렇죠? 곱하기 E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절대값이죠. 절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요거 분모는 그대로 되겠네요. C 더하기 CB 더하기 CC 더하기 CS. 근데 이것은 우리가 중성점 잔류전압을 얘기했을 때 얘에 대한 절대값이 우리가 얘기했었죠. 루트 CA의 CA-CB 플러스 CB의 CB-CC 플러스 CC의 CC-CA로 쓸 수 있다. 대지전압은 루트 3분의 선간전압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삼상시 정전 유도전압에 대한 공식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전 유도전압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즉 정전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 대책은 뭐가 되겠어요? 삼상에서 얘네들이 같으면 된다 이거죠. CA equal CB equal CC이면 정전 유도 전압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죠? 정전 유도 장애가 방지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공식과 CA, CB, CC가 같으면 방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신선 유도 장애 중 전자 유도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유도 장애. 두 번째는 전자 유도 장애입니다. 전자 유도 장애. 이 전자 유도 장애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송전선로의 일선지락 사고 시 지락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지락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의 전자 유도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Y 결선 선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지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는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죠. 지락전류 IG equal 3I 제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변에서 통신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예요. 통신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A에 의한 유도전압이 생길 것이고요. B에 의한 마찬가지로 유도전압이 생길 것이고 C에 의한 또 유도전압이 여기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통신선 전자 유도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 유도전압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자, EM은 전자 유도 전압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VL은 마이너스 M dt di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전류에 대한 것을 미분하게 되면 J 오메가가 되는 거죠. M L에 여기는 A상에 의한 것은 IA가 되고요. B상의 영향도 받는다라고 했죠. IB가 되고요. C상의 영향도 받습니다. I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해요. 이 상호 인덕턴스는 사실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실측할 수 있습니다. L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과 통신선이 같이 나란하게 가는 어떤 병행거리예요. 병행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삼상 평형시 또는 삼상 대칭시 IA, IB, IC는 0 되고요. 삼상 불평형시 IA 더하기 IB, IC는 3I 제로예요. 이 3I 제로가 뭐죠? 일선 지락전류 이거잖아요. 3I 제로 이렇게. 그렇죠? 즉 우리가 사고의 70에서 80%는 일선 지락 사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통신선 전자 유도 장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선 지락 사고 시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유도 전압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게 되면 EM은 크기만 보자라고 보죠. 마이너스 J 빼고 오메가 M L 3I 제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도 아셔야 되고요. 요 식도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자, 이때 M 상호 인덕턴스, I 제로 영상 전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자 유도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는 EM이라는 값이 어떻게 작으면 돼요. 그럼 이 EM을 작게 하기 위해서 M의 값을 작게 하거나 병행 길이를 작게 하거나 또는 이 3I 제로를 뭐 하면 돼요? 작게 하거나 또는 짧은 시간만, 만약에 사고는 우리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간을 짧게 해주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전자 유도 전압을 감소하기 위한, 즉 전자 유도 장애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감 대책. 전자 유도 장애 경감 대책. 이 경감 대책은 전력선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신선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다. 전력선 측. 이 전력선 측에서 방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전력선과 통신선의 거리를 크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 그 얘기는 뭐예요? 멀어지면 상호 인덕턴스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M의 값을 저감시켜서 우리가 장애를 적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성점 접지 시 접지 저항을 가능한 크게 한다 이거. 접지 저항을 뭐 한다? 가능한 크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접지 저항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락 전류가 감소하겠죠. 결국에는 영상 전류가 감소하면
즉 3i0의 값이 감소해서 유도전압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속도 보호 개전기나 고속도 보호 개전기나 차단기를 채용한다. 그 뭐예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지락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호 개전기가 빨리 판단해서 빨리 차단기로 차단한다 이거예요. 또는 뭐 고속도 제페로 장치 사용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게 전력선 측에 대한 경감 대책이고요. 네 번째로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해요. 차폐선을 설치한다. 차폐, 즉 전력선에서 발생한 유도 전압이 통신선으로 많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 차폐선을 설치한다 이거죠. 그럼 요 차폐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요 차폐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차폐선.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자, 이 차폐선을 쓰게 되면 통신선 유도 장애가 대략 한 30에서 한 50% 정도가 경감이 됩니다. 이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몇 프로 정도가 경감이 되냐라고 했을 때 차폐선을 설치하면 차폐선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30에서 50% 정도를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전력선이 있습니다. 전력선. 그리고 여기에 통신선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통신선. 근데 유도 장애 EM은 분명히 J 오메가 M L 3i0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임피던스, 요만큼은 우리가 임피던스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곱하기 전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전력선과 이 통신선 간의 상호 임피던스를 제가 편의상 G1, 2라고 보겠습니다. 이 전력선을 1번, 통신선을 뭐 2번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G1, 2 이렇게 볼게요. 차폐선에 이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는 뭐 영상분 전류니까 제가 편의상 I0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선에 유도되는 지금 차폐선이 없을 때 유도되는 전압 E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1, 2, I0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원래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이다 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G1, 2, I0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차폐선을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차폐선은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어요. 차폐선이. 그럼 차폐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차폐선이 없을 때, 차폐선이 있을 때를 볼게요. 차폐선이 있을 때, 이 차폐선과 전력선 간의 임피던스는 G1S라고 보고요. 이 통신선과 차폐선 간의 임피던스를 제가 G2S다 라고 보고요. 이 차폐선에도 자체 임피던스가 있겠죠. 얘를 GS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폐선에도 전력선에 전류가 흐르면 얘도 전압이 유도가 되겠죠. 얘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1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적어볼게요. 차폐선이 있을 때의 유도전압 E는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 마이너스 G12 I 제로가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차폐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것은 마이너스에, 자 얘는 I1이 얘랑 반대로 돼 있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G 얘랑 얘간에 2S I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I1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얘는 분명히 임피던스 분의 전압일 거예요. 그럼 이 차폐선의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GS라고요. 그죠? 전압은 이 차폐선의 전압이 뭐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얘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요. G1SI0 이렇게 된다고요. 이 차폐선의 전압은 이 전력선에 유도된 거라고 말이에요. G1SI0. 그럼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G12 I0 플러스 G2S I1 대신에 이걸 넣는다고요. GS분의 G1S I0 이렇게 식은 똑같아지죠. 그럼 여기다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 제가 똑같이 여기다 G12 위에도 똑같이 G12를 한번 곱해 볼게요. 뭐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G12 I0로 묶으면 여기는 1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G12 I0를 빼게 되면 GS G12분의 여기는 G1S G2S라고 하는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차폐선이 없을 때의 유도전압은 이거였고 차폐선이 있을 때의 유도전압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만큼이 같네. 요만큼. 그럼 차폐선이 있으면 요만큼 배만큼 뭐란 얘기예요? 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폐 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폐 계수는 뭐 유도 과정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만 알면 되는 거죠. 람다는 1 G S G12분의 G1S G2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차폐 계수. 그럼 만약에 차폐선이 전력선 측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다 이거예요. 차폐선 어디에? 전력선 측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다니까. 전력선에 접근 설치되어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어요. 그러면 G12나 G2S가 거의 같겠죠. 얘가 여기 와 있으면 G2S나 G12가 같다고요. G2S나 G12가 거의 같다고요. 그럼 이 식에서 G12나 G2S가 같으면 차폐 계수는 1 GS분의 G1S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차폐선이 통신선에 접근 설치되어 있다면 이 차폐선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G1S나 G12가 거의 같게 돼요. G1S랑 G12가 거의 같게 된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차폐 계수 람다는 1 그러니까 얘랑 거의 같으니까 GS분의 G2S다라고 하는 식이
되더라.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차폐선 자체의 임피던스가 작게 되면 여기 볼게요. 차폐선의 뭐 요식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죠. 요 GS가 작게 되면 요 값이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거의 0에 가까울 수 있다고요. 얘 값이 거의 0에 가까울 수 있다고. 그러면 유도전압이 0에 가까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자, 요거 차폐선의 자체 임피던스가 작으면 GS의 값이 작으면 어떻다? 차폐 효과가 크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주셔라. GS 값이 작으면, 즉 차폐선의 자체 임피던스가 작으면 차폐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보통 차폐선을 설치하면 30에서 50%의 차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셔도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어쨌든 전력선 측에서의 이제 경감 대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선 측의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통신선 중간에 중계 코일을 넣어. 구간을 구분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야구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공이 땅 쳐서 여기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뭐 외야수가 여기 홈에 있는 포수까지 공을 던질 때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계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보내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우리가 중계를 한다. 마찬가지로 통신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어떠한 내용을 보내는 데 있어서 요 중간중간에 잡음이 많이 막 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신호가 있을 거고 내가 원치 않는 신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내가 원하는 신호만 요 중간중간에 증폭을 시켜서 보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아서. 그죠? 내가 원하는 신호만 증폭해서 다시 이렇게 보내준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중계 코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선 중간중간에 중계 코일을 넣어 뭐 구간을 구분한다. 그러면서 원하는 신호만 증폭해서 다시 보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피 통신 케이블을 사용한다. 연피 통신 중요한 거 뭐예요?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거죠. 케이블은 L 감소, C 증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케이블을 통한 차폐를 하는 거죠. 차폐. 케이블을 통한 차폐를 통해서 통신선에 유도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더라. 세 번째, 통신선에 우수한 피레기를 설치한다. 통신선에 우수한 피레기 설치. 이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상 전압을 대지로 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전압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대지로 방전시키겠다고요. 우수한 피레기를 설치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대지로 방전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배류 코일이나 배류 코일을 이용해서 코일을 이용.
통신선을 접지하여 저주파 유도 전압을 방전한다. 대지로 흘린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거 뭐냐면 통신선이 이렇게 있어요. 통신은 대부분 뭐예요? 고주파로 하잖아요. 고주파는 통과. 근데 유도 전압은 60Hz잖아요. 왜? J 오메가 ML I 제로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60Hz니까 전류도 60Hz일 거고 그에 따른 이상 전압도 60Hz가 되겠죠. 그거는 저주파는 대지로 방전. 그렇죠. 그러면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것이 통신선 측에서 전자 유도 장애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선 측 대책과 통신선 측 대책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지선다 중에 찾으면 되지만 실기에서는 여러분들 이것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실 때 함께 좀 공부를 해 주시면 2번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다.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 중 세 번째는 안정도입니다. 안정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정도. 안정도가 정의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통에 주어진 운전 조건 하에서 안전하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 계통에 주어진 운전 조건 하에서 안정하게 운전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안정하게 운전을 또는 뭐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뭐란 얘기예요? 안정도. 안전하게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안정이라는 건 뭐죠? 안전이랑은 다르잖아요. 안정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안정이다라고 얘기하죠. 안전은 뭐예요? 위험하지 않은 걸 안전이라고 하잖아요. 안정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안정하게 송전 또는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안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안정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태 안정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과도 안정도. 세 번째는 동태 안정도. 다음 중 안정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동태 안정도. 그러면 정태 안정도는 뭐냐? 정상적일 때 안정도가 뭐라겠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정태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거죠. 즉 정태 안정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전기의 출력을 서서히 증가시켜서 이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쓰면 정상 상태에서 지속 안정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뭐 전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도 안정도는 뭘까요? 과도 안정도.
과도 안정도. 과도는 뭔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변화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하가 급변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겠죠. 즉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급변이나 또는 사고 시,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뭐예요? 부하 급변이거나 또는 사고 시 안정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죠. 안정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최대 전력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 시 송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얘는 부하 급변이나 사고 시 발전기가 탈조하지 않고 송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이런 걸 뜻한다 이거예요. 그럼 동태 안정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상적이거나 부하가 급변할 때 어떤 전압의 변동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전압에 대한 변동, 전력에 대한 변동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장비들이 많다 이거예요.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AVR, 자동전압 조정기라든가 또는 조속기의 능력을 고려한 능력이라고 말하고 AVR이나 조속기의 성능을 고려한 정태 안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다. 어쨌든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 상태 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사고 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조속기나 AVR 자동전압 조정기의 성능을 고려한 정태 안정도를 우리는 이렇게 안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도에 대한 좀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얘기할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할 안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 향상 대책.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리액턴스를 줄이면 돼요. 계통의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면 안정도가 증가가 돼요. 두 번째로는 계통의 전압 변동을 제어하면 돼요.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어떻게 한다? 제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압 변동이 크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계통에 주는 충격을 감소한다. 계통에 주는 충격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뭘까요? 어떤 사고, 충격을 감소해주면 돼요. 적게 해주면 된다. 네 번째는 고장 발생 시 발전기의 입, 출력에 대한 불평형을 감소시키면 돼요. 안정도를 향상하는데 크게 몇 개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계통의 리액턴스 감소, 전압 변동률 제어, 충격을 감소하고 발전기의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시켜주면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한 세부적인 또 내용이 있겠다. 근데 안정도라고 하는 건 뭐였죠, 제가? 전력 공급 능력이라고 했어요. 전력 송전 능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전력에서도 배웠고 전기 기기에서도 배웠죠. 송전 전력은 이렇게 되나요? XS분의
vs vr 사인 델타 이거잖아요. 유식이잖아요. 그렇죠? 유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정도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 전력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뜻하는 거예요. 계통의 리액턴스를 줄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소하게 되면 송전 전력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리액턴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병렬 회로수를 증가해요. 병렬 회로수 증가. 이건 뭐냐면 발전소에서 우리가 수전단까지 1회선 송전보다 2회선 송전을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지금 1회선일 때, 자, 임피던스 2회선이면 병렬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임피던스. 그럼 임피던스가 두 개가 병렬 연결되면 똑같은 게 두 개가 되면 2분의 1 G가 되잖아요. 병렬로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반이 된다고요. 그럼 병렬에서 증가하게 되면 리액턴스가 감소하게 된다. 또 뭐도 있어요? 복도체 사용. 복도체는 L 감소, C 증가했잖아요. L 리액턴스가 감소된다고요. 그렇죠? 계통의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기기의 리액턴스, 즉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를 채용한다. 이거 뭐예요? 변압기나 발전기나 다 내부 리액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 어떻게 돼?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한 기기의, 그러니까 즉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를 채용하면 전체 리액턴스가 감소하겠죠. 그죠? 근데 이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단락비가 큰 기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즉 단락비가 큰 기기를 채용하면 된다. 세 번째, 직렬 콘덴서를 설치한다. 직렬 콘덴서를 설치한다. 그럼 선로에 L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직렬 콘덴서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얘는 JXL이고 얘는 JXC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되겠죠. 직렬 콘덴서를 뭐한다? 네, 설치한다. 그러면 선로 전체의 계통의 리액턴스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리액턴스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요 전압을 승합해도 전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통의 전압 변동을 제어한다. 즉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줘도 안정적인 전력 송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압 변동을 제어하는데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발전기, 소극 여자 방식 채용 이런 얘기예요. 소극 여자 방식 채용. 그럼 소극 여자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발전기 유도 전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44 FN파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공급하는 자속은 여자기 LIF죠. 즉 여자 전류를 조절해서 자속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떠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사고가 발생해서 발전기의 전압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빨리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판단해서 빨리 이걸 올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 계자 전류를 증가합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 그 자속이 증가해서 발전기 유기기 전력을 증가시켜서 전압이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즉 빨리 응답 여자 전류를 조절해서 발전기의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걸 우리가 소극여자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 소극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두 번째, 우리가 전압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나요?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상기를 설치한다. 중간 조상 방식 채용. 그렇죠? 조상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개통을 연계한다. 개통연계. 개통연계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한 거예요. 여기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용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도 발전기가 있고 여기도 수용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얘는 전력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얘가 고장이 나더라도 얘는 이러한 방향에서 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개통연계예요. 결국에는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력을 잘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개통연계를 하게 되면 여기서 사고가 나도 얘가 이러한 방향으로 전력 공급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안정도가 향상이 되고 전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어떤 전압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전압이 일정하게 하고 있다면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개통의 전압 변동을 제어한다라는 건 요 세 가지, 소극여자 방식, 그 다음에 중간조상 방식, 그 다음에 개통연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통에 주는 충격을 감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통에 충격을 주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사고, 그죠? 고장, 그 다음에 부하의 급변, 뭐 이런 것들이 개통에 어떠한 충격을 주는 요소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 고장이 지속되는 시간을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개통에 주는 충격을 감소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보호 개전기나 차단기의 고속화예요. 고속화. 즉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어요. 완전한 사고가 없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개전기라든가 차단기가 고속 동작해서 이 고장 시간을 줄이면 개통의 안정도가 좋아지겠죠. 보호개전기나 차단기의 고속화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중간 개폐소를 설치한다. 중간 개폐소 설치.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발전소가 있고요. 수용가가 이런데 수용가가 세 군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사고가의 여파가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도 전력을 차단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도 전력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개폐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만 열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개통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나머지들은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예요? 중간 개폐소를 설치해서 고장난 구간을 뭐예요? 제거하게 되면 전체 개통에는 안정도가 향상이 되겠죠. 중간 개폐소를 설치한다. 세 번째로는 중성점 접지 방식을 사용한다.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 채용. 그거죠. 우리 접지 방식, 중성점 접지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가 0이잖아요. 그러면 고장으로 판단하지 않고 송전을 지속할 수 있죠. 그래서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택해서 지락 전류, 즉 고장 전류를 작게 함으로 인해서 안정도를 향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장 발생 시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여기에 발전기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용가가 있습니다. 그럼 전력을 계속 공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얘가 갑자기 차단이 되었다라고 보죠. 그럼 얘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얘는 전력을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전기에서는 바로 잉여 전력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발전기 입출력의 불평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에서 나가는 출력과 그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입력 간의 불평형이 생기게 되면 발전기가 탈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즉 발전기에 입력하는 에너지와 발전기에서 나오는 출력 에너지가 서로 같지 않게 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발전기가 탈주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전체 계통의 안정도가 감소하겠죠. 즉 그러면 이거를 같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속기의 성능 개선. 조속기 성능 개선. 이 조속기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의 회전수가 일정하게끔 터빈의 입력을 조절하는 장치예요. 터빈의 입력 에너지. 결국에는 뭐예요? 발전기의 입력 에너지를 조정하는 장치가 조속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속기의 성능을 개선한다. 두 번째로는 제동 저항기의 설치. 제동 저항기 설치. 이 제동 저항기는 뭐냐면 요 전력을 안 쓰잖아요. 그럼 잉여 전력이 남겠죠. 그럼 이 발전기 양단에 병렬로 저항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에서 이 잉여 전력을 소비하는 거죠. 소비. 그로 인해서 발전기 탈주를 방지하는 게 제동 저항기가 된다. 그래서 고장 발생 시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 감소는 두 가지 조속기의 성능 개선과 제동 저항기의 설치를 통해서 발전기의 탈주를 방지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해두시고 각 네 가지 밑에 리액턴스를 줄이는 방법, 전압 변동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계통의 충격을 감소하는 방법,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암기를 해주시고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실기에서 필답형으로 작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공부를 할 때 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